경매수걸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여미입니다. 요즘 40, 50대 은퇴를 앞둔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뭔 것 같아? 어디에다가 투자하느냐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지만 얼마나 안정적으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도 문제가 좀 되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됐든 이게 노후 자금이잖아. 그렇죠. 손실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감행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정말 평생을 모아놓은 돈인데 잘못 투자했다가 날아가면 내 평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무리 잘 나갔다는 사람도 이 노후가 불안정한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 가끔 우리도 많이 보지만 진짜 은퇴 자금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는 솔직히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 말 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그렇죠. 그런데 조금 그런 면에서 조금 자유로운 물건을 내가 오늘 가지고 왔어. 오늘 소개할 물건은 은퇴자를 위한 물건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 적어도 은퇴 자금을 쏟아 붓는다고 하면 손실은 안 난다. 여기에 딱 꽂혀서 물건을 선정해 왔어.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겠네요. 적어도 은퇴 자금 아니면 내가 꼭 지켜야 되는 자금은 날아가지 않는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보신다고 하면 귀가 쫑긋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인지 한번 볼까요? 자, 2022 타경 1266번이고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건관리 857번지이고요. 용도는 답입니다. 902제곱미터, 그러니까 272평, 거의 273평 정도 되는 땅이고요. 그렇지. 1억 8,400 정도의 감정이 돼서 1월 9일에 신권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한번 유찰이 되고 2월 20일 1억 2,808천부터 시작하는 토지입니다. 이 땅은 용도 지역을 보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긴 하지만 농지증이 필요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한다면 투자자에게 리스크가 많이 적다라는 거지. 그렇죠. 일단은 요즘같이 농지 취득하기 힘든 시대에 농지증이 필요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메리트죠. 전국 누구라도 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거는 일단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그리고 이 땅을 사용하는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들이 많기 때문에 3종이면 거의 엄청난 계급장을 갖고 있는 그런 땅이죠. 누가 봐도 농지인데 토지 이용 계획에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라는 것은 이 땅은 농지로 써야 될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올려줬을까? 여기에 좀 포커스가 맞아야 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감정평가 현황을 보면요. 여기 보시죠. 본건 토지의 종전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이었으나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지정에 따라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보상평가 진행 시에는 변경 전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며 현덕지구 지정이 취소될 경우에는 농림지역으로 환원되는 바, 본평가에서는 변경 전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가격 수준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말은 농림지역으로 평가를 했다라는 거니까 만약에 개발의 이득에 관한 부분은 빠졌다라는 이야기잖아. 그렇죠. 그러면 상당히 저평가됐다라는 이야기야. 그렇죠. 아까 그 금액이 1억 8,400이라는 금액이 저도 좀 아니 273평이야 되는데 1억 8천밖에 안 돼? 3종 일반 주거지역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 자체가 농림지역으로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렇지. 만약에 보상이 진행되게 되면 농림지역에서 평가를 했으니까 만약에 농림지역에 나와 있는 가격 수준보다도 낮게 딴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보상 받을 때 낙찰받은 내가 취득한 그 가격보다 더 높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농림지역으로 평가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 농림지역도 해마다 땅값이 올라. 그럼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은퇴 자금을 투입했을 때
실제로 만약에 보상 가격을 받았을 때는 나에게 무조건 이득이 된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농림지역에서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개발지로서의 이득이 나오질 않아서 그냥 다시 농림지역으로 환원이 되었다고 했을 때도 이득이 떨어져야지. 그렇죠. 근데 해마다 이득이 올라가는 거에서 내가 낮게 샀다? 이 말은 나는 어떤 식으로든 이득을 뽑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잖아. 그렇죠. 적어도 손해는 안 난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한 번 떨어졌잖아. 물론 이 상황에서 감정 가격을 넘길 수는 있어. 그런데 사진상으로 보면 이게 넘길 수 있을까? 한번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위성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이 평택 안중 쪽이고요. 이쪽에 평택항 쪽에 아산 국가산업단지가 있죠. 조금 더 확대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황해 자유구역으로 경기 경제 자유구역, 아까 황해구역이라고 했죠. 이쪽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고요. 조금 더 확대해 보면 현재 이런 용도입니다. 현재는 논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위에 공동주택용지라고 써져 있죠. 네, 여기가 주택용지로 나중에 쓸 예정이고 지금 현재로는 이걸 뭐 다랭이 논이라고 해야 되나? 계단식 논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 네. 현장 사진도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서상에 보면 이렇게 지금 이 땅 같은데요. 단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논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적도를 보면 지금 이게 비교표준지고 현재 나와 있는 본권 토지인데 이쪽으로 이렇게 길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보상이 되고 나머지 토지는 이제 가질 수 있다. 또는 전체가 보상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전체가 보상된다라고 보는 것이 낫고 또 이런 곳의 특징이 뭐냐면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매수 수요가 탄탄해. 그렇죠. 땅값이 빠지지 않죠. 이런 것 때문에 경매에서도 이런 물건은 대체적으로 고평가해. 그런데 여기에도 단점이 하나 있어. 지금 현재 상태가 논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 불안감 때문에 쉽게 입찰하기는 힘들단 말이야. 현재 지금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높게 사기에는 부담되고 한두 번 떨어지면 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미래에 기대 심리로 있어서 가격이 오르는 곳은 내 경험칙상 좀처럼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를 못 봤어요. 지도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면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현덕지구로 지금 묶여져 있는 곳입니다. 공시지가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꾸준히 올랐죠. 거의 10년도 안 된 상황인데 2배 정도는 올랐다는 거죠. 공시지가가. 이게 농림지역에 평가를 했을 때도 이 정도야. 그러면 만약에 개발지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더 가격이 오르겠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보상을 많이 받냐 적게 받냐라는 것보다 개발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더 수익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물건의 단점이라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지분 물건이에요. 소유주가 한 명이 아니고 6명의 소유주가 있다는 거고요. 보시면 여기는 개인이고요. 5분은 개인이고 한 분만 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요약본이고 이 등기를 쭉 보니까 여기에서 이 땅을 사들인 다음에 지분을 쪼개서 팔고 있다가 이제 여기에 가압류가 들어와서 지금 멈춰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획부동산처럼 부동산을 팔다가 지금 스톱한 거죠. 그래서 여기 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공유자가 여러 명인 이런 땅을 현재 지금 논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논의 경작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주변에 인근 사람들이 그냥 짓는 거야. 내가 여기에 소유주니까 내가 직접 짓는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야. 지금 현재 상태는. 그리고 또 이런 물건은 내가 아무리 확실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발로 뛰어가면서 이 개발지에 대한 개발 효과 또 개발 기대감 이런 것들을 다 조사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만 조사하면 솔직히 손실은 안 일어난다고 봐.
지금 우리가 개발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보상되는 기준은 보통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뭐 공시지가로 또 이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2016년, 그러니까 이게 고시된 날짜하고 현재 공시지가를 한번 화면에 써본 건데요. 이 고시됐을 때, 그러니까 6년 전, 이제 7년 전에 했죠. 2023년이니까. 7년 전에 5,500만 원으로 공시지가가 형성되었었는데 아직 2023년 공시지가가 안 나왔으니까 2022년 공시지가를 보면 1억 500이에요. 그러니까 네, 한 6년 동안 2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가 언제 보상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걸로 또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몇 년 뒤에 보상이 어느 정도 되겠다는 거를 뭐 정확하게 저도 감정평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인근에 보상된 또 이력 같은 것도 좀 확인해 보시면 대충 예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 거를 역으로 계산하셔가지고 입찰가를 뽑아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이 공시지가 계산한 것은 정말 보수적으로 계산한 거고 누가 공시지가로 보상을 받아. 그렇죠. 공시지가를 보상한다는 게 아니고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감정 평가를 받게 되면 여기에 대한 기대 심리도 있을 테고 또 누구는 돈으로 찾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누구는 대체지 토지로 또 받는 사람도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도 나는 이익이 없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 적어도 이 물건이 경매이고 한번 떨어졌다는 것으로 사람들의 관심도가 아예 없다 이렇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내가 볼 때 2016년대 저 가격에 두세 배 정도는 아마 우습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건감리 857번지에 있는 농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가격도 그렇게 높진 않고요. 1억대니까. 또 대출도 그 1억대가 되기 때문에 지분이라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본인의 신용도라든가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솔직한 말로 해서 경매기 때문에 대출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죠. 나는. 그래서 어느 정도 대출을 활용을 하면 조금 적은 비용으로도 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자는 좀 부담하겠지만 그래서 당장에 뭔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좀 꾸준히 길게 보고 싶으신 분들 또 은퇴 자금이라든가 노후 자금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 예금 금리보다는 당연히 이런 땅이 수익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판단하셔서 입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발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또 개발이 됐을 때 나의 이득은 어느 정도 뭐 이런 것까지 한번 좀 가늠해 보시면 이런 개발지 투자가 너무나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조금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투자라는 거는 개인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저희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 말만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현장에 가시고 또 인근 부동산에 가시든지 각종 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투자를 하셔야지 주변 말만 믿고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항상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 확신에 이르려고 하는 그 과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